봉 작가입니다. 본격 시사 채널 봉작가 시사 라이브를 챙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클릭해주시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번에 나와주신 우리 김수정님 나오셔서 두 번째도 좋은 얘기를 해주실 이 채널에 저희가 두 번째인데 두 번째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건데 봉 작가의 시사 라이브 안에 봉스 민심 프리즘이라고 대한민국의 민심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그 시간들입니다. 김성님 오늘 나와주셨고요. 김성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바로 들어갈까요? 예.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주변국 선호도 분석 여론조사를 통해 북한에 대한 국민 감정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김성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디 하는 거요? 어디 하는 거? 알겠습니다. 다시 해야 되나? 아이고. 이거 편집하지 마세요, 이거. 예. 우리 김소영님 또 오랜만에 또 어제 술 안 깨셨네. 자, 자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오늘 김성님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주제는 주변국에 대한 국민 감정입니다. 김성님, 이에 대한 자료는 어떤 걸 보여주겠습니까? 예. 한국리서치가 2주에 한 번꼴로 이 조사를 해서 발표하는 정례 조사가 있습니다. 여론 속의 여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론 속의 여론? 뭔가 깊이 있게 여론사를 하고 싶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이름인데요. 어떤 조사인지 짧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여론 속의 여론 한국리서치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그중 핵심적 내용만을 간추려 본 건데요. 한국리서치 여론조사본부가 기획 운영하고 자체 조사라고 하니 돈을 대는 고객이 없다는 겁니다. 그 자체적인 조사인 거죠. 국정지표, 기획조사 등 내용은 다양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한국리서치 마스터 샘플을 표집틀, 즉 표본 추출틀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한국리서치에서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패널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사 방법은 이제 웹조사, 즉 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조사 페이지 URL을 발송해서 설문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한국 리서치의 독자적인 패널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하고 비슷한 웹조사 방식, 온라인 조사하고 비슷한 웹조사 방식 같은 말 아닌가요? 아무튼 웹조사 방식 조사라는 건데 이와 같은 조사 방법이 많이 쓰이나요? 일반적으로? 예. 온라인 조사는 이미 이제 주요 조사 방법 중 하나로 정착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설문 문항수가 많은 1:1 면접 조사를 전화 조사로는 대신할 수가 없는데요. 온라인 조사로는 이제 충분한 분량의 문항수로 조사할 수가 있어서 자주 적용해온 것 같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제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서 조사원이 직접 응답자를 만나서 조사를 하는 1:1 면접 조사 대신 온라인 조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조사의 경우에는 표본 추출틀이 전 국민을 다 포괄하지는 않고 있고요. 나에게 메일을 보내도 좋다, 자신에게 메일을 보내도 좋다고 이메일 주소 등을 등록한 응답자, 그런 대상에게 응답 페이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여론조사로는 자주 활용하지는 않는 거죠. 그렇군요. 아무튼 그럼 오늘 주변국 선호도 조사와 관련된 내용은 한국 리서치에서 진행한 여론 속의 여론 조사 결과가 맞는가요? 예. 여론 속의 여론이 많은 기획조사를 수행해서 결과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좋은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보여주실 내용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최근 1월 일주일 결과까지 담은 주변국에 대한 감정 온도입니다. 주요 5개국에 대해 느끼는 감정 온도를 0도부터 100도까지로 설문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평균을 내어서 그린 거죠. 감정 온도? 감정 온도라고 하니까 조금 익숙하진 않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단어고요. 아래의 설명을 보니 50도를 기준, 0도에서 이제 100도니까 50도 기준이 되겠죠. 기준으로 해서 100도까지는 긍정적인 감정, 50도 아래로 0도까지는 점차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하는데 딱 중간이 그럼 50도가 맞네요. 50도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응답자가 온도를 선택하고 각 응답자의 선택을 평균 낸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가장 위에 위치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국가는 모두 50도보다 아래인 것 같은데요. 미국만 긍정적이고 나머지는 부정적이라는 얘기인가요? 예, 우리 봉 작가님 눈썰미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미국도 경우에 따라서 조사에 따라서는 50도에 미치지 못한 적이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봉 작가님 말씀대로 다른 4개 국가들은 모두 2019년 7월부터 최근까지 50도를 넘은 적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 정서로는 미국이 가장 선호되는 국가라는 것인데 그럼 최근에 국가별 변동에서 특이할 만한 내용은 좀 있을까요? 예, 예. 예, 차트를 보시는 것 중에서요. 먼저 미국, 중국, 일본을 보신다면 최근 미국은 대선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했죠. 대선을 치른 기간을 경과하면서 미국에 대한 선호 온도 평균이 좀 미세하게 좀 올라간 것 같이 보이기는 합니다. 오, 그러네요. 최근 미국에 대한 선호도는 조금 더 올라갔다는 것인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관련된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조금 지나치게 압박했다는 인식이 그동안 있어 왔죠. 아, 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좋아하셨던 우리 국민도 있겠지만, 봉 작가님 말씀 주신 방위비 분담금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 서운한 감정이 있었겠습니다. 그다음 중국은 역시 코로나19 발병 때문에 하락한 것인가요? 우리가 우한 코로나 얘기도 많이 했었고 차트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해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됐다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작년 1월에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왔었는데요. 그리고 중국에 대한 감정 온도의 평균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뭐 김치 논쟁도 있었고요. 아무튼요. 자, 일본은 그다음에 일본은 우리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좀 안 좋았었죠. 안 좋았었고요. 무역 압박. 그다음에 이제 백색 국가 제외도 좀 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노재팬 운동이 좀 많이 일어났죠. 마트에 가면 맥주가 옛날에 아사히 좀 많이 있었는데 아사히 뭐 기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최근에는. 그런데 최근 좋아진 이유가 그 전임 총리인 아베 퇴진에 좀 맞춰진 건가요? 어떤 건가요? 예, 그렇게 보이네요. 예. 우리나라 국민 정서와 그 아베 전 총리가 많이 어울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퇴진만으로도 일본에 대한 감정 온도가 조금 나아졌네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주제죠. 오늘 주제인데 이제 북한 인식. 자, 그럼 본격적으로 북한에 대한 감정 온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시는 차트에서 북한에 대한 감정 온도는 급격히 낮아진 시기가 있고 다시 V자를 그리면서 상승한 시기가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을 전후한 시기였던 것 같은데 4월 2주차에서 7월 1주차까지는 낮아져서 북한에 대한 감정 온도가 가장 낮은 조사가 7월 1일로 나옵니다. 예, 맞습니다. 아마 이게 그 남북 연락사무소가 폭파되던 시기에 급락한 것 같은데요. 그때 아마도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도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국정평가 증가에 영향을 준 것인가요? 예, 예, 그렇게 기억합니다. 아무래도 이번 정부의 정책 기조 중 한반도 평화 정착이 국민적 관심사였고 정부 출범 초기에 공감대를 많이 얻었죠. 그런데 남북 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나서 실망하신 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에 따라 북한에 대한 감정 온도 역시 낮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다시 그 다음 구간에서는 V자를 그리면서 이 V자 반등입니다. V자. 우리가 이제 주가에서 온 V자 반등은 뭐 아주 막 그냥 난리 나잖아요. V자를 그리면 상승했어요. 감정 온도가 매우 크게 좋아졌다는 건데 그 이유가 뭘까요? 예, 예. 예, 보시면은 10월 3주 조사에서는 다시 크게 향상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구간에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가장 큰 사건이라면 우리나라 공무원이 북측으로부터 사살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졌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것인데요. 국민적 충격이 매우 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네, 저도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북한 국경을 봉쇄하면서 우리나라 사람을 사살했다는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예. 예, 예. 그런데 이게 북한에서는 발표를 했었죠. 불태우지 않았다. 라고 해서 좀 논란이 됐고, 또 우리나라 해경에서는 이게 그 북한으로 이제 떠내려간 거냐, 월북한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 월북한 것 같기도 하다, 이런 결과를 내놓기도 했었는데, 유가족 분들의 억울함이 상당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까지 보내는 등 언론에서 아주 크게 다뤘던 사건이죠. 그리고 그 사건이 좀 지날 무렵에 김정은 이제 국무위원장이 일종의 유감 표명을 했었었죠. 예, 예, 맞습니다. 유감 표명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공동으로 조사를 하거나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북한 당국에서 허용하지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유감 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거든요. 그 충격적인 사건 바로 직후에 북한에 대한 감정 온도가 급격히 올라간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두 가지 사건이라고 말씀드린 것 중 또 다른 사건은 사실 언론에서도 다루어졌던 북한 소식입니다. 사고는 아니고 북한의 어떤 행사 소식이었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식에서 연설한 장면이 우리나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입니다. 예, 기억이 납니다. 아마 밤에 행사를 진행했던 것 같아요. 예. 요새 북한에서는 뭐 대형 행사를 밤에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요. 당시에도 밤에 기념식을 했는데 그 기념식 연설문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먼저 그 연설문으로 만든 워드 클라우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연설문에 이제 크게 이제 보여지는 것이 우리 인민 영광 위대한 국 또는 국가 뭐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왔나 보네요. 생각보다 뭐 단어들이 좀 많이 좀 순화돼 보이네요. 이렇게 우리가 북한 그러면 굉장히 무슨 뭐 미국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제국주의 뭐 이런 게 많은데 그런 단어들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사실 만들고 나서는 좀 놀랐는데요. 사실 예전 북한에서 나오는 연설문이나 뭐 신문 사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보통 뭐 철천지 원수 미국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제국주의, 뭐 각을 뜬다 이런 좀 약간 호전적인 단어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사실 그 예전에 그 이제 북한에는 이제 그 돼지가 이제 늑대들 데리고 그게 또리 장군이죠. 그 또리 장군을 봤던 그 세대가 아니더라도 최근까지 북한의 선전 문구는 대부분 조금 그런 호전적인 내용이었는데 저 워드 클라우드 단어들은 오히려 굉장히 많이 순화가 돼 있는데 굉장히 놀랍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언론에도 나왔지만 심지어는 전체 연설문에서 핵이라는 단어는 한 번, 뭐 적대 세력은 두 번 정도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뭐 매우 조심스러운 연설문, 어쩌면 뭐 조금 부드럽게까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워드 클라우드를 보니 간단히 이제 압축적으로 볼 수 있어서 좋긴 한데 좀 다른 식으로 볼 방법이 없을까요? 예. 워드 클라우드에서 약간 방금 말씀 주신 그런 크게 나왔던 감성적인 단어들을 좀 제외하고 뭔가 좀 정책적이고 전략 노선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중심으로 보기 위해서 뭐 우리 모두 인민들 영광 위대한 국가 나라 동지들 전체 오늘 마음 이러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감성적인 단어들을 좀 빼봤습니다. 그걸 불용어를 제거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단어들을 불용어로 해서 그걸 제거해서 다시 만들어봤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이 자료인가요? 예, 맞습니다. 느낌이 완전 달라지네요. 투쟁, 군사력 이 두 단어가 가장 크게 눈에 들어오고요. 또 감사, 명절, 인사라는 단어도 등장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전체 명사로 구성한 워드클라우드 첫 번째 보셨던 워드클라우드에서 볼 수 있었던 감성적인 단어들을 좀 빼니까 아무래도 뭔가 현재 상황에서는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먼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또 뭐 당 창건 기념일 이게 명절인가 본데요. 명절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는 느낌도 강합니다. 그러네요. 위협, 실현, 방역 등의 단어도 보여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북한도 어려움이 좀 많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코로나 청정 지역이라고 북한이 스스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뭐 실제 청정 지역인지 아닌지 뭐 사실 관계를 떠나서 방역은 무척 힘들겠죠. 우리나라도 지금 뭐 아주 뭐 힘든데요. 물자가 이제 부족한 그런 북한도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도 얼른 물러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저 기념식 연설문에 당시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보내는 짧은 메시지도 있었다고 기억이 됩니다. 예, 봉 작가님 뭐 사회에 많은 사건을 잘 기억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예, 그 인상 깊은 문장이 있었죠. 이게 또 언론에서도 나오긴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남녘의 동포들에도 따뜻한 이 마음을 정이 보내며 하루빨리 이 보건 위기가 극복되고 남이 다시 두 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길 기원합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이야, 이거 저는 또리 장군 세대거든요. 예. 또리 장군 나가신다 길을 지켜라. 이제 제가 그 세대인데 그 예. 세대인 저로서는 야, 이거 그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조금 뭐라 그럴까? 약간 좀 이거 살가운 느낌인데 이거 전략 아닌가요? 이거 김정은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위기가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거 좀 거시기 한데요. 나 진짜 알다가 너무 어려웠네. 그러게요. 저도 이제 방금 읽어보기는 했는데 북한에서 나온 메시지 중 이렇게 좀 약간 살갑게 하는 표현은 처음 접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이날 연설에서 김정은 국민위원장이 이제 눈물을 보이기까지 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좀 뭐라 그럴까 뭐 전략일 수도 있겠고요. 또 많이 힘들어하니까 위로하는 차원도 되기도 하겠고, 또 대한민국을 향해서 어떤 뭐 화해 제스처 뭐 이런 그 유화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를 보내야 될 필요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튼 이와 같이 이 메시지가 보여지고 했던 그게 좀 기억이 나네요. 약간 오글오글 거리기도 하고 이렇게 언뜻 보면 뭐 약어의 눈물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제 이 같은 이제 연설문에 담긴 약간 좀 순화된 메시지가 여론조사에 반영된 것으로 봐야 되면 옳겠네요. 2020년 10월 셋째 주에 나타난 북한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감정 온도가 갑자기 올라갔어요, 그렇죠? 갑자기 예. 올라간 데는 이 우리 김정은 그 국방위원장이 흘린 눈물과 그렇죠? 그리고 오글오글거리는 이 남녘동포들에 대한 이입니다. 진정성이 있어야 될 텐데요, 그렇죠? 진정성이 있게 앞으로 이제 그 남북이 이제 북남 아닙니다. 남북이 예. 서로 이제 하나된 이제 통일의 길로 나가야 되는데 예. 아무튼 갑자기 온도가 올라간 데는 이런 이유가 있네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저도 갑자기 북한에 대한 감정 온도가 올라가서 뭔가 하고 들여다봤는데 이 같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김선생 오늘도 좋은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사실 주변에 강대국들 많고 뭐 일본, 중국, 또 미국도 관여하고 러시아도 관여하고 있죠. 그럼 결국 궁극적으로 이제 북한하고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협력을 하고 경제적이든 또는 또 문화적이든 협력을 해서 이제 어쨌든 간에 점점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북한도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내야 될 것 같고 저희도 거기에 좀 화답을 하고 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귀한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봉봉봉봉봉봉 봉작가의 시사 라이브 봉스민심 프리즘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